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7월 2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료는 왜 안 볼까? 제가 제목을 잘 못 뽑는 걸까요? 다시 한번 올립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리버더 제니스 폭락과 캐슬 골드파크 폭등 두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난 하루였어요. 오늘 배경사진 여름에 걸맞게 한번 바꿔봤는데요.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앞산입니다. 앞산의 모습입니다. 여기 가면은 가재도 잡을 수 있고 그렇죠. 아직도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에 저도 아이들 데리고 여기 가서 가재도 잡고 그랬었는데, 자, 요 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는 표예요. 가격대별 거래량인데 사실상 거래량의 흐름을 보는 용도로 활용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가장 적었을 때가 언제였는가?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적었을 때. 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2006년부터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2006년도 가장 적었던 해 거래량이 911건, 911, 이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가장 거래가 또 그 다음으로 적었던 해는 2016년, 이때 엄청난 빙하기 기억나시나요? 살 떨리는 빙하기. 이때가 한 878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6월의 거래량이 얼마냐? 750건을 넘지 못해요. 이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다. 요 영상 제목이에요. 나중에 여기 제가 영상 윗부분에 여기에 카드 한 개 나타내 놓을게요. 요거 못 보신 분 있으면은 영상 시청하시다가 요 카드 부분 클릭하시면은 관련 영상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 거래량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다시 반등이 올까? 언제쯤 반등이 올까? 언제쯤 집을 살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계속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까? 약간 회의감이 살짝씩 들 때도 있어요. 요 거래량, 월별 거래량 보면 가장 적었을 때가 911 사태. 911 사태고 2006년도에요. 2006년도. 그 다음 거래량이 적었을 때 788건. 16년이에요. 16년. 그 다음 지금 현재 거래량이 한 730건. 오늘 거래량이 한 서너 건 더 추가되어서 뭐 733건 이런데 거래량이 이제 거래일수가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750건 못 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거래량이 꿀렁꿀렁 할 때, 아니면 거래량이 지금 전반적으로 없이 쭉 빠지고 있다, 꿀렁임이 작을 때, 과연 이게 언제 반등의 시그널일까? 거래량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 그런 힌트들도 앞선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월평균 거래량 1년치를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0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래량인데요. 2022년도 우리가 본 적 없는 월평균 거래량이에요. 그나마 16년도 거래가 적었다고 하죠. 그럼 16년도 거래가 적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거래량이 거래량이 적다가 뒤늦게 확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아마 정부에서 새로 규제를 해제해 줄 때는 과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급반등이 일어나고 미분양 물량들이 해소가 되고 또다시 공급을 쏟아붓고 이렇게 공식을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그리고 오늘 뉴스에도 대다수 세계 경제 분위기가 안 좋다, 경제 성장률 전망률치가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집 사는 방법 하면서 이렇게 나오던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2,000건 밑으로 내려오면은 살 생각하지 마라. 이거 대구 빙하기다. 빙하기. 지금 지구는 온난화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다. 자, 요거 250만 채 플러스 알파에 꽂혀 있어요. 정부는 오직 저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분양권 매물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할게요. 그리고 어제는 요 빨간색 선만 보여드렸는데요. 요 노란색 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21년도 분양권 매물이 아주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계속 규제 지역이 이후인데도 분양권 이상의 거래가 잘 됐어요. 프리미엄도 완전 나쁜 상태는 아니었어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나빠져서 그렇지 작년에 그나마 상태가 나왔어요. 분양권 매물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6월달 접어들어서 크로스되고 더 늘어났어요. 여기서 조금 우려해서 봐야 될 부분 뭔지 아시겠나요? 전매 해제되는 단지는 없었어요. 거진 전매 해제되는 단지는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매물 더 증가할지도 모르겠다. 더 증가할지도 모르겠다. 왜 증가하냐면 어제 말씀드렸어요. 계속 같은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미분양, 분양하는 족족 미분양이 나오면서 저는 이 초록색 선을 정상적으로 지금 인허가 계획되어 있는 것들 진행이 되면 이 초록색 선 연말이 되면 15,000건을 넘어가는 것, 이것도 제 뭐 특별 영상에 보면은 왜 이렇게 추정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말이 많아요. 그리고 과거의 미분양 물량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 계시면 저에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거,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니면 영상 설명 아랫부분에 후원 계좌도 있어요. 후원 계좌도 있고 뭐 멤버십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상 시청하시면서 요거 좋아요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저는 매물이 어쨌든 이거 보시면은 지난주 꼭지와 이번 주 꼭지 거의 맞닿아 있거든요. 거의 살짝 줄어든 느낌이에요. 매물이 34,214개, 몇 대로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 증가세가 좀 한풀 꺾인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은 들어요. 매물 안 내놓는다, 매수자 안 산다, 여기 다시 격하게 대립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대구 전세 물량 8887, 8887, 8888 거의 다시 최고치는 갱신하고 올라왔어요. 매물 최고치 다시 갱신했습니다. 전세 월세도 최고치 갱신해서 4,663건. 임대 매물 안 늘어날 수가 없다. 매매 매물은 약간 감소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 임대 물량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거래 요거 잘못했네요. 38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38건, 신고가는 2건이었고 6월의 거래도 많지 않았다. 3건 더 추가되었어요. 3건. 733건. 아까 788건 혹은 911건, 이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은 무렵에 나타났던 거래량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근데 아파트 개수는 그때 대비해서 훨씬 많아졌잖아요. 이거 몇 년도야? 2006년도, 2016년도. 그러면 다음 거래 없었던 것은 2026년도에 왔어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분위기가 다 그러고 부동산 경기가 다 같이 식어가요. 2020년에 그런 폭등이 없었더라면 또 좀 얌전하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거래가 많지 않다. 그리고 7월의 거래는 그나마 약간 고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의 거래 현재 762건 신고되고 있고요. 여기 거래량 합쳐졌는 것이 아마 7월에 확정 거래량이 될 듯한데 거의 한 10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거의 과거에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들 월별로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은 4월 거래량 신고되었던 부분, 그 부분 반영되어 보면 거의 1000건 가까이 거래가 되었거든요. 이번에도 한 1000건 정도 거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규제 해제 이유인데 이 급격한 반등이 있었냐? 770건에서 1000건으로 한 30-40%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6월의 거래가 오히려 너무 없었다.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일평균 거래 건수도 해보면 현재 28.2건으로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살아날 듯 말 듯 막 이런 분위기예요. 오늘 제목에 넣어봤는데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4억. 거의 20%는 좀 안 되죠. 한 18%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캐슬 골드파크 51평형, 이 대형평형. 대형평형 가면 일단 좀 의심부터 갑니다. 왜? 거래 공백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가격은 3억원 올라서 12억 6천. 그 퍼센트로 따지면 이거 30%도 넘어요. 시장 분위기 좋을 때 이런 상승이 도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승 좀 보기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찐으로 지금 30% 상승인가 한번 복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소리 소문 없이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인데요. 칠성동 코롱하늘채, 이건 나름 네임밸류 있는 곳 아닌가요? 과거 6억 중반까지 갔던 곳이라면 대구에서는 선호하는 아파트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거의 30% 정도 빠졌어요. 이 층수도 20층이에요. 전세가나 매매가나 맞닿아 있어요. 그 아랫부분 앞산 태양하나스 한 20% 정도 빠졌는데요. 이것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맞닿아 있습니다.
요게 요런 현상들이 사실 더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지, 캐슬펄 골드파크에 5천 한 개 올랐는 거에 눈이 돌아가 있으면 좀 곤란하다. 좀 곤란하다. 요런 느낌. 그럼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파악이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두산 리브더 제니스 가격 변동 흐름표를 가지고 와봤어요. 언제 거래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되었었냐면 21년 5월. 그래도 완전 거래 공백은 아니었어요. 완전 거래 공백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20억이라는 가격이 언제적 가격이냐? 2020년 8월 혹은 2019년 4월 층수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렇게 거의 이때 가격이다. 2019년 20년도의 가격으로 내려왔다. 이거 조정 안 받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고가 아파트 누구나 살고 하는 싶어 하는 거 뭐 항상 그런 엄청나게 앞에 많은 수식어들이 붙는 그 아파트들, 야 이거 4억 떨어졌다.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이 가격이 뚝 떨어져서 2019년 혹은 20년 그때의 가격으로 돌아와 버렸다.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2019년, 2018년도의 가격도 20억을 찍었던 곳이 있어요. 물론 층수는 더 높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격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비싼 아파트도 피해갈 수 없구나. 캐슬 골드파크 가지고 와봤어요. 이 12억 6천으로 무려 30% 가까이 가격이 올랐는데요. 2008년, 9년 이때 아파트 한창 정점을 찍어가던 그 무렵에 가격이 생각보다 힘 못 썼네.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생각보다 힘 못 썼네. 지금 신고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조금 약간 폄훼를 해보자면 남들 다 올라갔더니 안 올라가고 뭐 했노. 그래서 덜 올라갔다가 지금 가격 형성된 가격은 좀 시간 텀이 굉장히 길죠. 이 거래 공백 같은 거 생각해 본다면 맞긴 맞지만 그래도 내가 아마 시장에서 혹시라도 매물을 찾아보면은 이 더 높게 나올지도 몰라요. 네이버 매물 찾아보면은 아마 네이버 매물보다 가격이 호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아랫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초록색 부분 있잖아요. 초록색 부분 있으면 그 좀 아래쯤이 아닐까. 굉장히 호가 많이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신고가 사신 분 축하드립니다. 이 파신 분을 축하드려야 되나 사신 분을 축하드려야 되나, 이 엄청난 경제력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가격 남산이 편한 세상. 특히 근래 들어서 좀 중구 지역이 좀 많이 두드려 맞고 있다. 그전에는 달서구 지역이 좀 많이 두드려 맞는 느낌이었는데요. 근래 들어서 갑자기 중구 지역이 좀 가격이 좀 낙폭이 좀 큰 것들이 나타납니다. 성남힐스, 서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아프다, 이런 느낌 듭니다. 앞산 태양하라스, 봉덕동은 남구로 포함되나요? 네. 주곡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주곡 3점 그린코어, 요거 마찬가지로 가격이 30% 정도 받았다. 매매 가격, 전세가 역전돼 버렸죠. 여기 바로 이 부분, 앞산 태양하라스도 그렇고, 남산 이편안도 그렇고, 이 세 가지가 보시면은,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역전되었어요. 이거 가격이 5억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누구는 전세 사기 치고 싶어서 치냐. 갑자기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저절로 더 떨어져 버린 걸 이걸 어떡하란 말이냐. 강인역 시인을 해피트리 3억 후반대로 떨어져. 층수도 괜찮아요. 이것도 매매가 전세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강인역 시인을 해피트리 이 가격 아마 흐름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 16년에는 조금 암흑기였으니까요. 2017년 혹은 2018년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5년 아파트 가격이나 지키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래서 제가 요 시나리오를 한 번 더 구상해보면 가격이 지금 한 번 크게 떨어졌잖아요. 크게 떨어진 건 체감상 30% 정도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추락을 하게 된다면 그땐 정말 2015년 가격보다 더 추락하는 상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한다면 그때 그러면 이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일단 상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봉산뜰 한 채 한 20%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줬고요. 나머지 화운리진 캐슬도 거래되는 족족 아무튼 가격이 많이 빠지고 매매 가격, 전세 가격들이 모두 다 한 90%, 100% 넘어가는 곳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가격 오늘 한 15% 이렇게. 중리 롯데캐슬 33평형인데요. 요 가격 3억 초반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2017년에서 2018년 가격 정도가 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격 30% 정도 빠진 모습 보여줬네요. 노란색 덩어리가 안 보이죠. 신고가가 그만큼 안 보인다는 말씀. 대곡역 화성 파크드림 위드 이렇게 금매들 나오면 20%씩 기본적으로 정리가 된다. 밑에는 5천만원 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20% 이상이더라. 네, 이거 어쨌든 지나갈게요. 자, 이렇게 노란색 신고가가 많이 보이지 않더라. 태양 메트로시티 가격 한 30% 정도.
뭐 직거래가 뭐건 이게 의미 없다는 게 점점 보이시잖아요. 이게 거의 한 20%? 네, 20%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들. 전반적으로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없다. 이런 느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거래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잔뜩 눈높이만 높은 상태에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이 시장에 사람들이 매물을 잔뜩 내놨어요. 그래서 호가대가 이렇게 초록색 덩어리, 빨간색으로 바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호가대가 이렇게 길게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이 규제 해제되면서 욕심상 호가 좀 올려볼까? 이렇게 해서 호가를 올렸을 때 오히려 엄청난 거래 공백을 만나지 않을까? 이 부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매도자들도 좀 급한 매도자들이 이렇게 내놓는 것 같아요. 이 네이버 매물에는 잘 안 보여요. 현장에 가면 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 급한 사람은 네이버 호가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날 더워도 좀 쏘다니고 바람도 좀 쐬시고 네 그래 좀 더 많이 구경해 보시고 그래야지 더 옳은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8건이라서 마지막까지 보여드렸어요. 건당 거래대금 거의 3억 천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7월에 건당 거래대금 3억 천까지. 근데 웃기는 건 부산은 거래대금이 내려와서 요 수준으로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2억 8천 수준까지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규제 해제된 곳과 안 된 곳의 차이는 여기 있다. 분명히 있다. 그 다음 가격대별 거래량, 지금 6월의 거래량 적다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 영상 초반 부분에 아주 길게 해서 나타낸 차트에서 보시면은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네요. 오늘 3억 미만 거래 비율 낮아지고 있고, 요 가격대 좀 산다. 초록색 덩어리가 특히 좀 사기 시작했다. 3, 4, 5억대 아파트 좀 사기 시작했다. 하지만 6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잘 사지 않는다. 캐슬 골드파크, 두산 리버더 제니스 한두 건씩 나오긴 하지만 그런 아파트의 거래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다. 6억 이상 거래량 한 4% 정도 수준이고요. 분양권 거래량 확실히 규제 해제빨 받습니다. 좀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하지만 매물도 상당하다는 거. 3,000개가 넘어가는 매물이 시장에 있다는 거. 그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매물은 또 있습니다. 신천 센트럴자이 요거 자꾸 여기 지금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해 주신 아파트는 더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요거 아파트 가격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6억 초반까지 이렇게 거래되었었는데 6억도 무너졌어요. 심리가 좀 무너지고 있다. 죄송합니다. 7억 9천까지 갔더니 5억 9천 거의 2억 떨어졌는데요. 2억이 떨어지면 비율로 따지면 한 25% 정도? 그냥 비율로 필요 없잖아요. 이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은 내가 1억을 잃었느냐, 2억을 잃었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오히려 더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서대구 센트럴자이. 그래도 나름, 가격 괜찮다. 이 분양가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33층에. 아마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런데 조금 더 중심부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가격이 5억 초반까지 다시 거래가 많이 보여요. 요거는 뺄게요. 밑에 건 평형이 달라서, 그전에는 규제 해제되자마자는, 5억 중반에 머무르던 것이, 한 5억 8천까지 평균, 약간 일부의 거래는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5.5억 밑으로의 거래가 제법 나타난다. 또 달라지는 부분 오늘 한 개 포착해 드렸어요. 자, 전세 거래량 오늘 128건. 야, 왜 이렇게 많이 신고됐어? 신고건은 10건.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월달 거래 2건, 2월달 거래 4건, 3월달 25건, 4월달 무려 50건, 5월달 7건. 사실 이거 2개월 내로 보통 신고하잖아요. 유예기간은 저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통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하루빨리 조속히 시행해서 실거래도 신고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2개월 내로 신고하게 해주자.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다. 갑자기 느닷없이 4월의 거래량 통계가 갑자기 50개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그럼 이 제대로 된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내용을 파악을 다 해놨는데 뭔가 막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튼 지금 거래는 많지 않다. 오늘 단순히 신고된 거래량만 보면은 갑자기 또 전세 거래 또 이렇게 많이 살아나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 신고된 거는 7월달 거래 신고 50건 밖에 안 됐고요. 6월달 거래 마무리되어 가는데 6건 신고되었어요. 이 거래량 보시면 거래 신고일자 3일 남았거든요. 예년 거래량에 훨씬 못 미친다. 전년도 거래량에도 거래가 못 미친다. 신고를 해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신고가 잘 안 돼요. 갑자기 느닷없이 뒤늦게 신고되는 이 5월달, 3월달, 2월달 이런 거 왜 뒤늦게 신고되는지 마치 짠 듯이 하루에 몰아서 그것도 하루에 몰아서 이렇게 어떤 날은 보면 이렇게 말이죠. 어떤 특정 아파트들 보면은 이렇게 막 몰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막 신고되더라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날짜 보면 지난 날짜들 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몰아서 신고하니? 요건 또 한번 나름대로 또 좀 의구심이 드는데 다음에 좀 더 추적해 볼게요. 평균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요 부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세 가격은 이미 2020년 가격보다 낮아요. 2020년에 전세를 체결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때보다 무조건 더 낮은 전세 가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자, 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아마 2019년 혹은 2018년의 전세가와 맞닿게 됩니다. 2+2를 했다? 상관없어요. 여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더 이득입니다. 제가 항상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전세금이 주변과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면 그냥 눌러 사시라. 이사 다니고 이거 번거롭다. 나 그 집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으면 그냥 사셔라. 근데 한 1억씩 차이 난다? 고민하지 말고 이사 가셔라. 분명히 더 싼 매물, 더 괜찮은 매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이 가격이 맞닿게 되면은 임대인이 주변의 신축의 전세 가격은 2억 5천인데 내가 놓는 전세 가격은 이때 2억 8천에 났어요. 야, 그러면 더 살아라. 조금 더 살아도 괜찮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야, 뭔가 조금 손해보는 느낌. 야, 3천만 원 손해보는 듯한 느낌. 근데 그 정도는 감수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약간 더 이득인 상황. 느닷없이 여기 착한 임대인 되는 거 아닌가요? 상생 임대인 되는 거 아닌가요? 님도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이거 맞잖아. 누워서 지금 근데 감나무에서 감이 그냥 저절로 떨어지길 기다려. 야, 뭐 이런 듯한 모습. 감이 저절로 떨어져서 이렇게. 네.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지죠? 좀 줄여야 되겠어요. 뒷부분 벌써 20분이 넘어가네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늘어나고 있고 4억 이상 줄어들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도 갑자기 많이 늘어나진 않더라. 예년 수준보다는 예년 정도의 수준의 월세 거래량 보일 것 같고요. 월세 가격은 생각보다 높다. 보증금은 왜 이렇게 낮아지지? 작년 생각하면 이렇게 높았는데 뭔가 타협점을 조금씩 찾아 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보증금 적게 걸린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 거래량 예년보다 적고 전년 동월보다 적은 6월이 될 것 같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